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많이 다뤘던 걸 했고 오리나 연구원 지금까지. 네. 어쩌면 이제 어떤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전 섹터 간의 벽이. 저는 이제 과연 네이버, 카카오가 인터넷도 아니고 또 유통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이게 그렇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끼리도 제 생각은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을 나눠야 될 것 같고 어쩌면 그 출발이 이번에 이커머스 같아요. 이거 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느낌이고 나는 이게 봤을 때는 승부를 날렸다. 그래서 왜냐하면 네이버가 최근에 라인 일본에서 하는 액션 플레이 보면 이건 일본에서는 더 빠르게 가는 거. 우리가 만약 규제가 풀리면 굉장히 빨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어떤 중심축은 파트 3 아닐까. 네. 근데 종목의 의견 자체보다는 지금은 얘가 미미하니까 한번 정말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들도 공부하는 단계 이후에 아마 오리나고 계속 업데이트 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업데이트 한번 하는 걸로. 그리고 다음에 또 성 팀장도 한번 불러서 또 그 성팀장이 보는 입장에서 해서 같이 해야지 이거는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또 인터넷 플랫폼으로 시작하시죠. 네. 인터넷 플랫폼 우리 집에 왜 오는지 궁금한 친구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쳐들어온 애들 쳐들어온 거지. 네, 네이버 카카오이고요. 일단 이 업체들은 판매 주체로 이제 나와서 뭔가 매입을 하고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제3자 판매자와 그러니까 그 구매자를 연결시키는 좀 플랫폼의 속성에 집중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페이지 그림이 이거 제가 그리느라 저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그렸냐? 네, 직접 PPT로 그린 거고요. 다 하나하나씩. 에디터가 안 그려졌어? 네, 거기 보시는 것처럼 트래픽은 일단 네이버가 포탈이고 카카오가 메신저기 때문에 자동으로 소비자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판매자는 스마트 스토어와 카카오톡 스토어 통해서 수수료를 좀 낮춰주면서 유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마켓이 보통 뭐 카테고리별로 다르긴 하지만 8에서 15%가량 판매 수수료를 떼는 거와 달리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쇼핑 통해서 판매했을 때 이제 2%, 그다음 카카오톡 스토어는 결제 수수료만 3.5%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 기반으로 운영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들어온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거를 일단 끝내주는 쇼핑 경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해주면서 눌러 앉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구유통업체 경쟁 이전에 나 이 자리에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런 거대 기업이 이커머스 거대 기업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 기존의 뭐 지그재그라던가 이런 그런 플랫폼들은 되게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얘네가 그 시장을 뺏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이해하는 건가? 그 시장의 배경이 되는 업체들이 많이 생기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영역이 얘네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틈새 시장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카페 입사고 뭐 배송 뭐 이런 업체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얘네가 이제 토탈로 딱 만들어가지고 딱 들어와가지고 거대 자본이지 일종의. 얘네가 들어오면 걔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성격이 좀 다를 것 다를 같아요. 것 같아?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있는 판매자분들은 상대적으로는 자기 타이틀이 부족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세가 있거나 굳이 제가 네이버에 포탈을 타지 않아도 트래픽이 있는 사람들이 카페24 같은 거 통해서 만드는 쇼핑몰들이기 때문에 생각해보시면 뭐 본부장님이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 있으시니까 윤센 그러니까 윤센닷컴으로 사이트를 만드셔도 들어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강제로 만든 친구들이 별로 없을 거야. 네이버에 굳이 입점 안 하셔도. 근데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쪽의 정책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해했다. 그러니까 네이버 백화점 안에 소매상이 되는 거고 이거는 편지샵이네. 제가 딱 말씀드리려는 게 딱 그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나가는 냉면집인데 제가 롯데백화점 본점에 입점하지 않아도 우리 집은 완전 노포다. 이러면은 굳이 거기 입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해했어. 역시 헛다리 짚고 있어. 혼자서 야 이게 걔를 힘들게 할까 했는데 그 시장이 다른 시장이구나. 오케이.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거래액 증가하고 구매 전환을 높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A 아이템즈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시지 같은 걸로 마케팅 내지는 뭐 추천 같은 걸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이제 징동 같은 업체들이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이 저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그런 크라이테리아, 그러니까 기준이 그치. 몇 개인지 아세요? 몰라. 또 너무 질문했나? 딱 쳐다보여서 지금 너만 알고 있는 거를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 일상적으로 그래 오케이 몇 개? 한 찍어보자 2,000개. 네, 200개를 좀. 네가 이자를 내가 몰래 컨닝했는데 그게 많지 않은데 200개.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여자고 나이가 아, 몇 살이고 뭐 뭘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뭐에 접속했고 뭐 이런 거를 200개씩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중국에 14억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게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인데 네이버, 카카오도 이제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뭐 네이버 쇼핑을 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AI템즈라고 쇼핑 탭에 들어가시면 제가 검색했던 거를 기가 막히게 또 알고서 좋아할 만한 거를 묶어갖고 몇 개를 막 보여주거든요. 그거는 뭐 스피커로도 하고 그러니까요. AI 시대로 가는 것 같아. 그쵸. 데이터 소지, 네. 데이터 막. 그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유통업체들이 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소비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스피커로 집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네. 네. 아직 저희가 스피커 침투율이 한 11% 정도밖에 안 되고 미국이 한 20-3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뭐 클로바 뭐 좀 사줘 이러면은 네이버 쇼핑에 이런 게 있는데 주문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사 플랫폼을 추천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클로바가 뭐 롯데나 아니면 이마트몰의 추천을 덜 하겠죠 상대적으로. 예, 그쪽에 거래액을 늘리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순환을 구축하려는 게 이제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00개가 아니라 저는 진짜 한 자릿수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한테 들었으면 난 순간적으로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 크게 지르자. 2,000. 와, 벌써 200개를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엄청난 야, 그거 데이터가 보면 축적돼 있어요. 개인에 아니 대해서. 지금 오리나 연구원 얘기를 듣고 내가 전에 송초 연구원 그것도 연결되지만 가장 포인트는 누가 데이터를 더 모집해서 그게 그럼요. 결국 네트워크 자산 가치를 만들어서 무형재서 네. 만드냐의 싸움을 가면 네. 기존 유통업체는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약한 거네. 그렇죠. 그래서 페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네. 아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지만 좀 어느 기업으로 또 다시 또 좀 무게축을 키우는. 그치. 네. 네, 롯데쇼핑 IR 분이 애청자십니다. 팝콘 맛있게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11번 PT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가 이미 이제 커머스 크네. 네, 커머스 크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검색 지리어의 3분의 1이 쇼핑 관련이라고 보시면. 그냥 뉴스 화면 바꾸는 거 보니까 얘들도 바뀐 거 같아.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커머스를 뉴스랑 비슷한 레벨로 격상을 시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3번 스크롤해야지 등장했던 쇼핑이 이제 한 번만 넘기면 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 지식도 사는 거지 이제. 내가 음. 뭐를 궁금해 스피커에 말하면 찾아주고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거지. 모든 게 구매와 커머스 개념으로 바뀌는 게 그쵸. 아닐까 네. 지금. 이제는 타자 치는 것도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TV 켜서 유튜브 켜줘. 근데 이게 문제다. 나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 딴 걸 보는데 그쵸. 내가 며칠 전에 그거 기억나지? 나 칼럼 쓸 것 때문에 네. 그 뭐 영화를 봤는데 듣다가 화가 나는 거야. 막 너무 왜곡해서 유튜버들이 제일 자극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뭘 쓰는데 영어를 잘 못 듣겠어. 우리나라 영어를 잘한다 그러는 거냐.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 딱 찾아줬어. 그런데 쓰다가 그 사람의 다른 내용이 궁금해서 그 사람 걸 좀 들었는데 좀 유튜브로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게 한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 책을 통해서 할 때는 맞아요. 우리가 쌓아가는데 네. 어느 그 순간 자극적인 것만 찾으니까 이게 왜곡되더라고. 그 해석이. 뭔 다 뭐 또 오지랖 이상한 얘기 그러는데 여하튼 진짜요. 요새 어. 초등학교 친구들은 뭐 방학 숙제 이런 것도 유튜브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뭐 숙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유튜브 맞아요. 배운다고. 뭐 수학 하더라고요. 공식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할 때 다 네. 유튜브 딱 쳐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근데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야. 잘못 알려진 게 가짜 뉴스까지는 아닌데 그게 진짜인 줄 알려지는 상황이 올 것 같다는 맞아요. 두려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 그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 그 의미가 아니야. 예. 근데 어떤 유튜버가 소개를 하면서 난 그렇게 해 말하면 그게 맞지. 진짜 인간 된 거고. 더 웃긴 거는 번역 자체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해서 그 우리나라 영문 찾아서 문장 원전을 지져주니까 이제 아예 가는데 그 이상하게 돼 있었잖아 앞에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근데 우리나라 영문이 역시 잘하더라. 제일 잘하죠. 인디비 좋아요. 앰비셔스인데 그게 앰비션인데 그걸. 저는 그리고 요 11페이지 이 차트 보고 사실 되게
이게 우울한 차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죠? 왜냐면 네이버에게 왜냐면 지금 현재 트래픽의 60%가 검색인데 오늘 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생, 뭐 중학생 이런 유튜브로 친구들은 넘어가니까요. 검색을 이제 바꾸고 있는 상황이면 맞아요. 이제 시대가 지나면 자동으로 나가버리는 트래픽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해야 되겠네요. 변하겠지. 네. 그래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집중하는데 어떤 식으로 유입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결제 수수료만 수취하는 거 거기에 네이버 쇼핑에 노출됐을 때 이제 2% 그래서 총 5.85% 그러니까 결제 수수료 3.85거든요. 그래서 5.85 받을 수 있는 많이 받네. 요즘 수준이 네. 있네요. 5.85%? 네. 근데 서울 이제 사람들이. 신규 창업자들한테는 1년 동안 면제하는 지금 프로그램도 도입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군요. 계정 1년 미만인데 거래액이 월 500만 원 미만이다 이러면 1년 동안 결제 수수료 면제해주고 이런 거 통해서 지금 오픈마켓 대비해서 낮은 거를 강조해가지고 유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가 올해 3분기에 처음으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수를 공개를 했는데 22만 명이었고요. 이게 YOY로 45%가량 증가를 했고 좀 피어로 보시기에 편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카페24 통해서 결제를 달고서 돌아가고 있는 스토어 개수가 1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22만 명이면 좀 큰 숫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완전히 식당 갖고 있는 애들은 카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그쵸. 밖에서 하겠지만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혼자 독자 영업하겠지만 네. 그 좀 사람 모인 곳에 가서 그쵸. 시장 가서 장사하고 싶은 그쵸. 애들은 여기 와서 하는 거네. 네. 오늘 뷰가 되게 찰지시고 좋으시네요. 여기를 아니, 그냥 그 느낌. 내가 왜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 얘네가 이걸 왜 하는 그러니까. 거 차이가 뭔가인데 아까 우리나라 건 약간 설명해 줘가지고 이게 백화점이나 시장을 만든다해주고 젊게 장사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죠. 여기 가서 하는 게 낫겠네. 그죠. 어. 네. 하나 또 궁금한 게 우리나라건 카페24도 담당하시니까 이제 카페24에서 이제 의류 쇼핑몰 차리면 거기도 나름의 방식으로 되게 편리하게 네. 잘 만들어 주잖아요. 네이버에서 하면 이제 트래픽을 쉽게 얻는 거 그쵸? 외에도 좀 다른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나요? 좀 신규 창업자들한테? 일단 지금은 사실 원래 네이버 페이가 좀 더 좋은 편의성을 도모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는데 근데 카페24 통해서 하는 사이트들도 네이버 페이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딱히 차별화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트래픽 노출되는 게 가장 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 내가지고 잘 되고 유명해지면 결국에 이탈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 12페이지 PT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쇼핑 거래액 성장률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그 거래액 성장률 대비해서 상회를 하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판매자는 아까 수수료를 떨어뜨리면서 유입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페이먼트를 통해서 눌러 앉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제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그러니까 상품이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뭐 제가 이 펜 하나만 검색해도 여러 군데 똑같은 게 많이 나오고 가격만 몇십 원씩 다른데 근데 그럼 이왕이면 네이버 페이 딱지 붙어 있는 걸 산다는 거죠. 왜냐면 편해서 그 되게 간편 써보셨어요? 네이버 페이? 안 써봤지. 난 온라인 저것도 안 해. 저는 말로만 이렇게 하지. 저는 카카오페이. 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는 지금 거래액 중에서 결제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페이먼트의 편의성을 기반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 안에 소비자들을 유입을 시키는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2페이지에 네이버 쇼핑 거래 성장을 보고 저는 사실 되게 놀랐는데 네. 30%에서 60%를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온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제가 순위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 쇼핑이 그래도 이커머스에서 낮은 순위가 아닐 것 같은데 네. 엄청난 성장과 속도를 보이고 있네요. 계속. 네, 뭐 거래액을 공개를 안 하고 성장률만 공개하셔가지고 저희가 데이터 딸 수 있는 게 여기까지기는 한데 성장률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실적 부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플랫폼 실적이 있는데 그 안에 쇼핑 검색 광고가 들어가는 부문이거든요. 근데 이 쇼핑 검색을 넣으려면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그 초록창에다가 만약에 뭐 가디건을 사신다. 그래서 가디건을 검색을 하시면은 아마 사진이 막 8개가량 뜰 거예요. 그 중에 4개가 광고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4개는 광고고 그 밑에 나오는 4개는 진짜
팔리는 거래량이라든지 인기 순위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랭킹이거든요. 아, 그래서 랭킹이 보면 돈 낸 애들한테 우선 네, 띄워주는 돈 거야? 낸 애들이 야, 되게 먼저 나와요. 뭐 근데 신뢰가 확 중요한- 떨어지는데 근데 그 광고를 뜨게 하려면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구나. 계속 들어오게 만들고 거기 있어야 내가 광고도 해주고 너를 장사해줄 거니까 좀- 충성해라 네. 이거네. 그리고 현질을 광고 해야 되네. 수익도 올라가고 거래액도 늘고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늘고 이런 선순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인터넷 쇼핑 저는 이 모바일로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먼저 뜨는 것부터 일단 무조건 보게 맞아요. 되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저는 이제 리뷰 많이 달린 거. 맞아요. 이거 하면 이제 거의 괜찮으면 그냥 사버리거든요. 리뷰 댓글은 조작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보면 그게 좀 그죠, 그나마 제일 정보니까. 네. 근데 여기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11번가나 이런 다른 약간 오픈 마켓 이런 데도 뭐 비슷한가요?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 뭐 이렇게 입점하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노출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네이버가 검색 포털이기 때문에 꾸준히 유입되는 트래픽이 가장 크다라고. 얘는 이 트래픽을 좀 옮길 수 있다는 무기가 있잖아. 네이버는. 딴 애들은 그게 약한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페이가 있고 페이가 계속적으로 그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든요. 뭐 사용하는 거 대비해서 뭐 리뷰를 쓰면 또 뭐 100원 뭐 이렇게 주고 또 그 네이버 페이 카드가 있어요. 그 체크 카드 K뱅크랑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결제 금액의 1.2%를 다음 달에 무조건 적립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페이가 계속 무섭네. 저도 뭐 한 페이가. 달에 100만 쓴다 이러면은 계속 10,000원씩 쌓여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은 책값 비싸게 사는데도 교보원 가서 악착같이 그 얼마 회원 얼마 나면 그 적립되거든. 그럼 같이 그게 엄청 내가 돈을 번 줄도 알고 보면 내가 그 싸게 살 수 있는 인터넷 싸게 사는 내가 하는 샀으면 똑같아. 그거 하는 건 똑같은 맞아요. 거거든. 사람이 심리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페이먼트로 지금 페이가 바꿔두고 중요하네요.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를 말씀을 드리면은 14페이지 PT 자료 지금 보시고 계시겠죠? 이쪽 커머스 부문은 전사 매출액에서 한 13% 정도 수준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요. 그리고 3분기 말까지 누적 매출액은 YOY로 4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 커머스 부분의 절반 정도가 저희 잘 아시는 선물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프티콘 주는 거. 네. 이 선물하기 거래액이 작년에 1조 원을 넘겼고요. 그러니까 사실 커피 값이랑 뭐 커피 선물하잖아요. 보통 커피나 뭐 케이크 이런 거. 빨리 이거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있는데 유효기간 연장된. 계속 연장되더라고. 네. 지금 삥 울리면 스타벅스도 있고. 몇 개 객단가가 사실 낮은 편인데도 이제 1조 원 가량 넘겼다는 거는 네, 그 트래픽을 방증해주는 부분이라 보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생일이면은 또 상단에 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생일입니다. 이렇게 뜨기 때문에 또 보고 넘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선물하기 조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표님께서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분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카카오 커머스 쪽은 아무래도 텐센트의 위챗 모델을 좀 많이 벤치마크 하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챗이 위챗페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웨이샹이라는 새로운 상거래 모델을 만들어냈었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카카오톡 내에서 그러니까 카카오톡 스토어를 만들고 그리고 구매자로 하여금 카카오페이로 결제까지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스톱 쇼핑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게 계획이고요. 그래서 10월 24일에 카카오톡 스토어가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년 6월 달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다가 일반 판매자들한테 공개가 된 거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판매자들이 지금 입점하고 등록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매 수수료 다 무료지만은 결제 수수료는 3.5%를 받고 있고, 제가 카카오톡 스토어에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이거를 선물하기에도 넣고 싶고 뭐 카카오 파머에도 넣고 싶고 여러 가지 서비스에 연동을 시키고 싶다 하면은 연동 수수료 따로 내야 되는데 그거 수수료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15페이지 보시는 게 소문내기 기능인데 소비자가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2명, 3명까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면 같이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보내면 아무래도 이게 플러스 친구
광고 메시지가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마케팅 카카오는 옛날부터 좀 아기자기한 거. 정말 조그맣게 뭔가 되게 기발하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데 정작 돈은 못 보니까 계속 보면 참 아기자기한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구매 전환율을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코리아센터 인수 그러니까. 관련해서 코리아센터 잠깐 소개. 카페 있어잖아 이게 일종의. 네, 16페이지 PT 자료에 보시는 우리가 것처럼 팟캐스트 올리는 팟빵에 네, 팟빵에 익숙한 로고 들어있어요. 네, 익숙한 로고. 있습니다. 네. 파란판. 그래서 해외 직구 배송 대행지 서비스 아마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 서비스랑 그다음에 카페24랑 동일한 전자상거래 솔루션 서비스 그리고 팟빵 지분도 가지고 있고 해외 고객들이 한국 물건을 살 수 있는 오픈마켓 이런 쪽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카카오가 커머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 인수, 전략적 제휴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 코리아센터는 좀 전략적 제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코리아센터의 상장은 내년 5월에서 6월을 목표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걸로. 카페24보다 훨씬 좀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게 그치, 하고 매크샵 있죠. 같은 게 카페24고. 네. 그래서 몰테일 쪽이 그러니까. 이제 워낙에 크고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여서 이쪽은 일단 합병 논의는 조금 미뤄진다기보다 이제 전략적 제휴 쪽으로 방향은 돌릴 것 올해 같고요. 했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초에. 올해요?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렇네요. 하반기 장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네. 네, 그렇고 그다음 마켓컬리 인수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더 그러니까. 파머스 17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양사 모두 부인을 했고요. 그래서 얘가 먹을 수 있겠어? 지금 마켓컬리가 얼마인데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김슬아 대표 지분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알펜루트가 지금 그러니까. 대주주가 멋지다. 됐고요. 정말 처음 이게 생긴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잖아 알펜루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다들 온라인 식품 시장에 관심이 많은 만큼 뭐 여러 업체들이 인수. 이 김슬아 대표님 진짜 대박 난 것 같아. 이분 어떤 분이셨죠 원래 처음에 나 잘 몰라. 컨설팅 펌 출신 맥킨지였나? 네, 그 그랬지. 출신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자세한 창업 스토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하도 마켓컬리 더 파머스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다가 좀 내가 좀 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건가 이게? 일단 새벽 배송이라는 거가 좀 파격적이었고요. 네, 이렇게 약간 니치하게 맛있고 좋은 퀄리티를 싸지 않은 가격이지만 판매를 하는 플랫폼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새벽에 사실 차가 안 다니니까 효율이 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그 시간대. 그래서 당장 다음날 새벽에 갖다 준다라는 컨셉 자체가 좀 먹혀 들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원래 이게 새벽에 올 때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 알려줘야지 저희 집에 따로 연락 안 하고 들어오는데 이거 해? 네, 제가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왜 뭐 시켜서 있었어? 그때 이제 미역국을 시켰습니다. 네. 왜냐면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이제 미역국을 끓여드리고 싶어서. 야씨, 이거 들으시죠? 안 드실 거예요. 네. 근데 마침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야근을 하고 갔기 때문에 마트에 못 가서 딱 집에 앉아서 10시 반이었는데 밤 10시 반이었는데 1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오니까 그래서 마침 미역국이 그 물 넣고 끓이면 되는 게 있었더라고요. 1인 가구용으로 1인분짜리가. 그래서 그걸 2개를 시켜가지고 어머님도 아시나요? 4시에 마켓컬리 제품인지. 네, 아십니다. 나는 이 지분 구조를 보면서 기타가 43.84%잖아. 이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다 생각이 일단은 드는데. 근데 요거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밸류를 떠나서라도 네. 이제 이커머스 전체를 보고 계시니까 네. 이마트도 보시고 롯데도 보시고 이 기업이 실제로 이제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엣지를 가지고 키워 나갈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니치에서 좀 성장해온 기업인지 이런 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기존의 니치한 부분에서 좀 저는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미역국을 산 이후로 좋아서 계속 접속을 하는데
근데 상품이 많이 안 바뀌어요. 예. 음, 그리고 많지가 않아요. 예. 생각보다.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이 매입을 했다가 재고 부담이 생기니까 조금씩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품절도 많이 되고요. 뭐 입고도 나중에 된다 이렇게 나오는. 얘네 많아요. 재무제표 보면 거의 OP가 그냥 망의 시대 말씀하신 거. 그게 망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마 얘네가 예, 오피 그 차트 왼쪽에. 안 좋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누군가 사가겠죠. 예. 사가야겠죠. 다 사간다고 하고도 안 사가는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직매입 모델 위주의 비즈니스네요. 그죠. 네. 팀에.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인터넷 플랫폼들의 결론. 전략 보셨고 결론이 18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제목이 서점에는 왜 의자가 늘었을까입니다. 제가 올해 정말 서점에 갈 때마다 고민을 했던 질문이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면접의 질문이 이북이 종이책을 대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15년 전이고 그때 실제로 어른 이북이 15년이라고 하지 마. 5년 전으로 얘기해. 5년 전이고요. 그게 이제 그때만 해도 대체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서점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요. 맞네. 의자는 더 늘어났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옛날엔 좋은 자리에다가 상점을 만들어 놓고 그냥 기다리면 사람들이 알아서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점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졌다 보니까 유인을 하고 눌러 앉히는 게 되게 중요해졌는데 서점은 이제 그게 의자와 테이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늘어나고 있고 또 코엑스 스타필드 같은 쇼핑몰에 뜬금포로 별마당 도서관 같은 그런 랜드마크 같은 내용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락인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까 보신 이제 이커머스 경쟁에 대입을 시켜보면 고객을 유인시키고 붙잡아두는 요인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마트는 신선식품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는 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롯데는 이제 그거랑 별개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커머스 전략은 일단 지금 큰 그림은 나왔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으로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락인 효과가 이마트는 신선식품, 네이버는 페이먼트다. 그래서 요 두 업체의 지금 경쟁 구도가 저희는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요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페이지에 19페이지 보시는 그 차트가 소득에 상관없이 재구매가 활발하기 때문에 일단 이마트는 신선식품을 통해서 고객을 유인시키는 데서는 벌써 한 발 앞섰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는 그래서 아까 네, 그래서 신세계 INC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은 49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회사가 시총이 이제 11월 23일자로 2,100억 정도고요. 현금을 좀 800억 조금 안 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은 보통 SI 업체들은 EBITDA로 보더라고요. 근데 한 5-6배 정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어인 롯데정보통신이 올라올 때 10배 초중반 정도 받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적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회사 그 그룹사에다가 SI 서비스 해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한 2천억 가량 매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IT 유통하는 거 그러니까 닌텐도 스위치나 아니면 구글 홈이 이번에 9월 달부터 단독 총판을 시작했는데 한국에다가 거의 유통업체에 뿌려주는 그 유통 쪽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거는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대를 갖다가 점포에다 지금 넣는 작업들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하다고요? 주유소도 셀프라니까 너무 불편하고 좀 억울해요 맨날. 그것도 키오스코에서 막 사람 있는 데 끝까지 기다려서 거기서 네? 주유소도 막 다 떨어진다 뜨는데 끝까지 찾아가지고 사람 있는 데 가서 듣고 가는데 너무 불편해 진짜. 네. 왜? 근데 대세는 그거 맞는 거 같아. 싫어요. 내가 서울역에 내려갈 일이 가끔 있잖아. 지방 갈 때 이제 서울역에 맥도날드랑 버거킹이 있는데 맥도날드는 자동 그 사람이 없어.
절대로 해서 버거킹 가서 사 먹는 원래 맥도날드 먹는데 선호를 안 해. 나는 안 합니다. 존댓말해야지 참. 말했다. 네, 그래서 셀프 체크아웃 시스템이 한 점포당 마트에 보통 6개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여기가 공급하고 메인터넌스도 하고 있고 또 가격 표도 원래 매장에 가보시면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전자 가격 표시기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ESL이라고 일렉트로닉 쉘프 레이블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것도 가격이 하나당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마트 점포, 그러니까 마트급 점포에는 2만 개 정도 들어가고 슈퍼마켓 점포에는 한 2,000개, 3,000개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여기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 영업이익을 올해 대비해서 한 29% 증가한 175억 원 가량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언급드린 대로 점포의 고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최저임금 인상도 유통업 내에서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통업체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낙수 효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그룹사 내 SI 업체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INC 그리고 뭐 관련 롯데정보통신 이런 업체들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익 창출원이 여러 가지 증가하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 종목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요즘에 지인 한 명이 저기 사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런 거를 열심히 돌았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해준 얘기가 요즘 프랜차이즈 박람회 이제 나와 있는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그렇게 무인 모델을 많이 갖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예전에 한참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치킨 시식해가지고 거기 가면 되게 좋았어요. 가면 이거 다 먹고 되게 배불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다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뿐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무슨 브랜드든 프랜차이즈든 그런 모델들이 무인 시스템 설계에서 나오면 그런 쪽에 이런 뭐 시스템이나 단말기 같은 거를 납품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 갖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룹사 것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각각 점포,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대기업 내지는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은 또 나름 제휴를 맺어서 통신사랑 제휴 맺어가지고 하거든요. SKT, 뭐 CU 그리고 KT, GS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룹사로 한정적이긴 하지만 근데 신세계 이마트 그룹이 지금 노브랜드 전문점도 내고 있고요.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점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노브랜드 보니까. 좋더라. 애용하고 있어요. 나도. 전문점. 갑자기 고백 타임? 거기 아이스크림 정말 혁신적인 아니라 여의도에 거기 있어요. 한인 아이스크림. 여의도 어디 있냐면 그 호텔 있거든. 거기 뭐더라? 글래드 호텔. 옆에 노브랜드가 있는데 거기 무슨 식당 갔다가 그냥 들어갔는데 과다 쇼핑을 해갖고 과다 쇼핑. 왜냐하면 편해. 이렇게 딱 매장 분위기 그쵸, 창고처럼 돼 있고 그쵸. 조그맣게. 그런 거 보면 정말 끝없이 유통 쪽의 혁명은 사실 우리나라 건 오랜만에 나왔는데 처음에 우리가 막 그 배송 그 기구에서 신기하다 로봇팔이다 막 이러고 이랬어요. 문제인데 이 속도가 그러니까요. 엄청 빨라지고 멀리 찾을 있어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자료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데 이번 자료는 보면서 이렇게 전에 우리나라 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미래의 밝은 전망을 막 느끼는 자료였다면 드디어 이제 시장을 놓고서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진검승부가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업체와 어떻게 보면 드디어 플랫폼 업체가 대결에 들어가는데 궁금해요. 나는 길게 보면 플랫폼이 이길 것 같아. 나는 왜냐하면 플랫폼 경제로 갔을 때 미국에서도 그랬으니까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졌잖아. 네. 따라가지 않아. 조심히 또 잠깐 롯데쇼핑 들으신다 그랬지. 꼭 그렇게 단 게 아니라 상황은 좀 다른데 뭐 일단 미국을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플랫폼 업체가 유통업체가 돼버리는 느낌 요즘. 걔들이 다시. 네. 그렇죠. 네. 또 최종적으로 어떤 무슨 결론을 한번 내주시죠 우리 양반이. 결론이요? 네. 뭐 유통업체도 예전에는 플랫폼 업체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플랫폼 업체였죠. 그렇지. 네. 시장이 플랫폼이었지. 그쵸. 옛날에. 네. 그렇지. 네. 좌파. 근데 이제 그게 고도화되면서 자산이 없는 그런 가벼운 애들이 지금 애들 말고 이러면 또 악플 달리겠다. 가벼운 업체들이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그리고 또 고도화된 기술을 통해서 더 정교하고 치밀한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 가지 경쟁은 보여질 것이지만 이제 상품 차별화 그리고 고객 편의성, 결제 편의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업체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배송은 워낙에
상향 평준화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켓 배송이 엄청 음. 혁신적이었던 거라면은 지금은 뭐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경쟁력을 보여줄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꾸준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트와 네이버, 롯데쇼핑, 뭐 카카오 관련 업체들 꾸준히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담당자들이 융합해가지고 이거를 다 같이 해야 될 시대가 왔다. 이제 맞아요. 저도 깨야 된다. 쓰면서 지금 그게 점점 왜냐면 나 저번에 나는 송초영한테 아마존도 들었잖아. 또 오늘 우리나라 근데 아마존을 들으면 이게 결합돼야 되는 거고 특히 인터넷 플랫폼 업체는 이제는 그냥 인터넷으로 보기에는 이미 선을 넘어선 것 같아. 그렇죠. 선을 넘어가 버린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상당히 파고들어야 돼. 같이 맞습니다. 콜라보하면서 또 그런 시작하는 자료 그런 아니었나 싶습니다. 괜히 말을 멋있게 또막 버벅거리는데 빨리 판교를 해서 모험택시나 너무 비싸다. 택시 타고 빨리 가라. 그래요. 오늘 우리나라 것도 빨리 일정 있어가지고 가야 되니까 네. 이대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회였죠 이게? 오늘 13회. 13회. 네. 벌써? 예, 13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이리온!